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6월 24일 6시에 방송할 내용인데요. 오늘도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석열의 행보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의 X파일이 쓰나미처럼 한번 쓸고 갔는데요. 그게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20, 21, 22, 4월 동안 자율구독료 좀 내주십시오. 너무 힘든 방송입니다. 후원하실 분은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호소를 드렸는데요. 새로운 분이 김경호 씨란 분이 5만 원 내셨고 정태준이란 분이 3만 원 내셨고 나머지는 한 두 명은 과거에 내시다가 고고티브의 호소를 알으시고 3만원, 5만원 이땡땡 화성기계 박춘식 분이 내셨어요. 참 비참합니다. 그리고 고고티브의 뉴호프 힘 하시는 정수홍님이 또 격려를 해주셨고 고고티브의 강력한 지원자인 남선온님이 초롱님이 남천홍님이 또 후원을 오랜만에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꾸준히 내시는 분이 몇 명 계신데요. 그분들한테는 항상 빛을 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사흘씩 이렇게 호소를 해도 요번에는 한 번 내신 분이 김경호 씨라는 분이 5만원, 정태준이라는 분이 한 2년 되셨는데 처음으로 3만원 내셨네요. 참 비참합니다. 하여튼 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비참합니다. 윤석열의 쓰나미가 엑스파일 쓰나미가 이제 일단은 수면 아래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부터는 왜 그러냐면은 어제 그 장성철이가 나와서 집에 가서 누구도 보려 그러질 않는다. 국힘의 지도부도 가져가려 그러지 않고 윤석열 쪽에서도 가져가려 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가서 파쇄하겠다 이러는데 파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기가 두렵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그 각종 유튜버 또는 뭐 여야 정치권 아이들이 그 양아치들이 나도 봤다. 나도 입수해서 봤다는데 그거하고 장성철이가 갖고 있는 엑스파일하고는 달라요. 20쪽짜리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그 느낌으로 아는데요. 그걸 왜 아냐 하면요. 제가 그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은 김건희 씨로 태어난다 하고 몇 달 전부터 잠깐 예고해 드렸죠.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어요. 요번에 한번 쓰나미로 지나갔는데요. 일단 수면 아래로 깔아앉았지만은 다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이가 야권의 대권 주자로 나오고 선거 운동 기간 때 터뜨려질 겁니다. 그때 가면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요번에 장성철이가 경고를 한 거예요. 그 사칭 자칭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이 김무성이나 유승민의 공작이다 그러는 건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냥 제 말 믿으시면 됩니다. 저도 웬만한 정보통은 갖고 있어요. 그것들은 돈 벌기 위해서 김무성, 유승민의 공작이다 그러는데 또 일부에서는 황교안과 홍준표의 공작이다 그런 말도 있죠. 그것도 아니에요. 김건희 씨 문제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나중에 선거 운동 기간에 대선 선거 운동 기간에 터지면서 대거 진영 결집이 있고 방어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송영길이나 민주당 공당에서 그런 거 안 만들어요. 그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데요. 그런 데서 그런 거 안 만들고 그건 김건희 파일입니다. 김건희 파일. 그런 건 안 만들고 요번에 하는 과정을 보면은 국힘 일부 김재원이라든가 장재원이라든가 정미경이가 장성철을 공격하면서 공개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윤석열도 불법 사찰이다, 정치 공작이다 하고 강하게 치고 나오죠. 그게 보수층을 전부 다 결집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정미경이나 장재원이나 김재원이 수구 꼴통 쪽이죠.
장제원의 걔는 개혁보수 아니에요. 꼴통 쪽이고 윤석열 쪽도 불법 사찰이다, 정치 공작이다. 그 한 대여섯 명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구태라는 거예요. 밝히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밝힐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재돼 있고 일단은 쓰나미처럼 한번 지나갔어요. 윤석열의 문제가 지금 윤석열이가 그 이동훈이가 사퇴하기 전에 27일 날 또는 그 이후로 하루 이틀 이후로 윤석열이가 정치 선언을 하며 광폭 행보를 하며 제야의 경륜 있는 분을 만나겠다 하는 거죠. 이걸 찍는 시간이 2021년 6월 23일 밤 11시인데요. 현재까지는 설랑설레해요. 아직까지도 6월 27일은 일요일이니까 불가할 거고 그럼 28일이나 29일 월요일날 발표하는 게 정치선언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것도 아주 확정적인 게 아니고 27일 이후를 결정하기 위해서 숙고 중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정치선언 장소도 어딘지 아직도 숙고 중이라 그러고 참모들이 누가 나올지 숙고 중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행보도 누구를 만날지 숙고 중이라 그러고 그죠? 어디를 방문할지 일부 언론에서는 광주를 방문한다 그랬는데 정치선언하고 어디를 방문할지도 아직 모르고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죠. 오늘이 24일이니까 이제 2, 3일 뿐이 안 남았죠. 3, 4일 정치선언을 하겠다는 날짜가. 뭘 3, 4일을 기다립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마 선언문을 대권 선언문을 윤석열이가 직접 쓰고 있다. 그것도 참모들하고 같이 써야 되는 거죠. 나라의 명운을 가를 정치 선언문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은 현재는 윤석열이가 압도적으로 야권에서 1위를 달리고 있죠. 그죠? 김동현이나 또는 김동연이죠. 김동연이나 최재형 가지고는 파괴력이 부족해가지고 윤석열의 지지율을 넘을 수가 없어요. 국힘 밖의 사람들로는 결국 국힘에 있는 홍준표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유승민이나 원희룡이나 하태경이하고들이 자강을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입당을 할 경우에 경쟁을 하는 구도로 가는데요. 너무나 유승민이나 원희룡이나 하태경이가 지금 존재감이 없죠. 그만큼 국민들은 문재인을 칠 가장 강력한 도구가 지금 문재인의 저항한 모습을 보인 윤석열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 국민들이 누구냐면 보수 국민들이라는 거예요. 보수 국민들. 쉽게 말씀드려서 TK나 PK나 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습성은 그냥 무조건적인 지지예요. 과거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했고 그까지는 옳았어요. 그 다음에 황교안이를 무조건 지지했고 그죠? 또 홍준표를 무조건 지지했고 그러다 싹 말아먹었죠. 우파 보수가 괴멸을 가져온 원인은 바로 구기득 수구 꼴통 기득권이 있다. 이런 거죠. 그들이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으니 이 아성을 깨지 못하면 윤석열로 갈 수뿐이 없어요. 현재까지 윤석열의 행보를 보면은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한 보름 전부터 한 6월 그렇죠. 한 보름 전부터 6월 10일경 6월 둘째 주부터 윤석열을 비판을 시작했는데요. 저도 안타깝죠. 그죠? 근데 윤석열의 행보가 뭐냐면은, 언론에서 나온 간복이냐, 기회주의적이다, 신비주의다, 전원정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거는 언론 보도하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그래서 국민들은 궁금하다, 모르겠다, 이런 식이에요. 윤석열에 대해서 궁금하고, 윤석열이가 문재인하고 검찰 문제로서 싸운 건 있는데, 개인적으로나 또는 정치 역량이나 또는 앞으로의 행보나 또는 미래 비전이 궁금하다, 모르겠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기준이었고 표준점을 잡질 못했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윤석열 개인의 문제고, 두 번째는 윤석열 옆에 파리들, 똥파리들이 너무 많아요. 저만 듣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저만 듣는 거, 제가 듣는 것도. 어? 그래서 윤석열 옆에 사람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모였다는 애들이 서울대 법대 검판 변 출신들이에요. 검판 변호사 출신들이라고. 그거 가지고는 나라가 경영이 안 됩니다. 응? 그래서 윤석열이가 정치를 모르고 두렵고, 그죠?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윤석열이는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 하는 게 우리한테 각인이 돼 있잖아요. 누구도 문재인한테 못 덤벼들지게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덤벼들었죠. 그것은 검찰총장이니까 검찰들을 지키기 위해서 덤벼들었고, 나라의 헌법과 법치를 갖다 지켜서 덤벼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는 다 인정을 했죠. 시원했죠. 근데 그 모습이, 거침없는 모습이 안 보이더라 하는 게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주위에 다 그랬습니다. 제 친구들은. 윤석열 저거가 안 되겠다.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이 나와요. 저랑 통화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지금 용기도 없고, 강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통도 안 되고, 불통이고, 사람도 안 모이고, 그죠? 사람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차용하는 것도, 사람을 영입하는 것도 없고,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그 지지율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없어질지도 모른다 하는 위기감이 저도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희한한 방송하죠? 고고TV나 다른 우파 유튜버들하고 달리. 그죠? 되도록이면 예측을 하려고 그러고 사실적으로 현상을 보려고 그래요. 고고TV는. 따라서 윤석열이 주위에 이때까지 이 혼돈이 인 게, 첫째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고, 개인 성격, 성향의 문제고, 두 번째는 똥파리들이 너무 붙어 있었다. 요번에 하여튼 윤석열이가 시겁 한번 했을 거예요. 엑스파일 나오면서, 근데 엑스파일 정리 안 됐어요. 윤석열 그 진영에서는 제 느낌으로는. 또 튀어나옵니다. 곧. 나중에 그 대선 기간에 가면, 만약에 윤석열이가 대권 후보가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갖다가 지지할 수 없는 고고TV가 저도 참 자괴감이 듭니다. 요번에 엑스파일 논쟁을 보면서 가장 중심을 잘 잡은 게 이준석이에요. 나머지들은 말이죠. 형편 없었어요. 김재원이, 장재원이, 정미경이, 홍준표, 형편 없어요. 이것들은. 국힘도 지키고, 국힘 대권 후보, 그래도 아직 미약한 대권 후보인 국힘 내부의 대권 후보도 지키고, 윤석열도 지킨 게 이준석의 리더십이었어요. 안 그러면 난리 났습니다, 이거.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 언행이라는 것이 지금 국민한테, 국민이 오갈 데가 없고 지원할 데가 없어서 일단은 윤석열을 유심히 바라보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입장이고, 한순간에 날아가요. 이거 잘못하면.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이것저것 다 따지는 사람들이 지지를 해야 되는데, 그죠? TK 수구 기득권에서 지금 대부분 지지해요. TK 영남권에서. 왜? 문재인을 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시야를 우리가 좀 넓혀야 돼요. 윤석열도 우리가 윤석열한테도 시야를 넓혀야 되고, 또 국힘 내부에 있는 주자들한테도 시야를 주고 넓혀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윤석열이를 우리가 대권 후보로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터질지도 모르고, 그죠? 대선 기간 동안 주저앉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이대로만 가면은 우리가 강력하고 합리적이고 검증을 잘 받은 대통령 후보만 있으면 미래 비전을 확실하게 내놓을 수 있는, 미래 비전은 지금 변화예요, 변화. 정의와 상식은
벌써 변화 이준석의 등장으로 묻혔다 그랬죠, 제가. 이준석이가 지금 공정과 정의를 갖다가 몸소 구현하고 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준석이 당선 과정이 그랬고, 그게 공정과 정의를 갖다가 국민들이 원해서 이준석을 뽑은 거예요. 당원들은 38%뿐이 안 뽑았지만 국민은 70%를 이준석을 지지했죠. 이준석은 지금 변화를 갖다가 스스로 주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토론 배틀이라든가, 자격시험이라든가, 그리고 국힘 내부에 있는 인사 다 끝난 거 보니까 탕평 정책이라든가, 또 지역을 뛰어넘고 세대를 뛰어넘어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그죠? 또 기존의 정치 문법인 당대표 되면은 거우하고, 오만한 그런 거 빼고, 그죠? 즉시 적답을 하고 SNS 대진에 스스로 참여하고 인터뷰를 하고 국힘과 자신을 갖다가 자꾸 발전시키고 있고 이런 거예요. 변화의 중심에 지금 이준석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윤석열이가 요번에 나올 적에 정치 선언할 적에 지금 거의 다 나왔어요. 공정과 정의를 갖다가 어쩐다 하는 거. 그거는 이준석이 하위 개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파 유튜버들이 이준석을 쫓아내려고 그러고 김종인 씨를 더 이상 정치를 못하게 아주 비난을 하고 그러죠. 여기서 윤석열의 딜레마가 있어요. 벌써 나왔어야 됐어, 윤석열이가. 근데 이때까지 똥파리들이 너무 끼운 걸 파리들도 진짜 파리인지 똥파리인지도 구분을 못했고 윤석열이가 그게 기초적인 정치의 역량이고 사람을 보는 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원래 공무원들이 그래요, 공무원들이. 황교안에 보세요. 2년 동안 하다 싹 말아먹었잖아. 그죠? 공무원들이 그래요. 공무원들이 위에서 지시를 받고 위에서 꼭 꼽혀가지고 차관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장도 되는 애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가 권력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밑에 사람을 또 공무원 쪽에서 이렇게 자기에 충성하고 개인적인 호불호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꼭 뽑는 과정이죠. 윤석열이가 지금 정치인으로 변신하면 아직 멀었다. 넓고 깊게 해야 되는데 사람의 채용을 자기하고도 조금 불합리하더라도 충돌이 가더라도 리더십으로 다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이동훈이 날아간 게 결정적이고 그 이후에 사람을 지금 1명, 2명 이렇게 오게 하는 것도 뭐 이석준이하고 뭐 최지연이라는 변호사뿐이 더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게 큰일 났어요. 그러나 밀수뿐이 없는 지금 윤석열 쪽이면은 대한민국 인재들이 뭐 해야 돼요? 인재를 구분하고 인재를 갖다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어디서 화제가 되면은 신문에 화제가 되고 언론에 화제가 되면은 아니 유튜버 애들을 갖다가 옆에 붙이려고 그러고 유튜브 장예찬인 애를 또 함은경이가 또 튀어나오는 거, 함은경이가 나랑 생각이 똑같아 붙이려고 그러고, 윤희숙이가 임대차 연설했다고, 나랑 똑같아 붙이려고 그러고, 그 이상의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야기하는 거는 기존 정치권에서, 배타적인 사람은 빼고, 좀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사람을, 자기 옆에 두고 같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하여튼 봅시다. 근데 윤석열이가 요번에 시험대에 오른 게 아니라 앞으로 시험대에 계속 오릅니다. 계속 올라요. 저는 윤석열이가 정치적인 돌파력으로 어떤 좌장이 있고 참모들이 몇 명 있어서 돌파하기를 바래요. 김건희 건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런데 윤석열이 이런 식이라면 못 막아요. 그 터져버리면 윤석열이 이런 참모와 이런 인적 구성 가지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길어지니까. 감사합니다.